진도는 한 주에 한 챕터씩 나간다고 대략 혹시 빠져먹거나 또는 뭐 예습은 하게 되거나 하면은 한 챕터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철코는 너무 범위가 많아. 다음 시간까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75페이지 하단에 보면 정착이라고 있죠. 정착. 정착은 그림을 조금 그려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기초판 하단에 철근을 넣어주고 가장 밑에가 하중을 가장 많이 받겠죠? 그래서 기초판을 마찬가지 기준으로 상과 하를 했을 때 하단에 인장 철근을 넣어주더라. 기초판 바로 위에를 뭐라고 했죠? 무슨 부? 주각부. 이쪽에도 주각부와 주각부를 이어주는 보, 무슨 보? 땅에 묻혀있는 지중보. 요거는 드러난 보, 땅에 묻혀있는 지중보. 이제 철근을 정착을 시킵니다. 중앙을 중심으로 죽은 들어가죠. 요 힘을 서로 균형 있게 맞춰주기 위해서 갈고리, 요거 힘을 균형하게 받아야 되니까 갈고리, 여기도 똑같이 됩니다. 되고 지중보, 상부에서도 가장 가능하면 중앙에서 가쪽으로 힘을 받게끔 정착, 마찬가지로 상, 하에도 정착. 요거는 보입니다. 보도 마찬가지로 보의 상부 철근, 하부에도 철근. 근데 보는 어떻다? 하중을 세월이 지나게 되면은 하중을 받더라. 밑으로 어떻게 되더라? 처지더라.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넣어주죠. 처진다. 인장 부근에다가 철근으로 보강을 해주자. 보, 중앙, 단부. 아까 했었죠. 지난 시간에. 중앙에서 처지죠. 위쪽에서 처지죠. 그래서 보강을 해준다. 철근으로. 이러면 해주니까 또 이렇게 불안불안해. 그래서 감아줍시다. 무슨 근? 보를 감아주는 스트럽근, 늑근이라고도 하죠. 단부는 전단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촘촘하게 감아주자. 촘촘하게. 중앙부는 상대적으로 덜 하니까 느슨하게 스트럽근을 감아줘도 되더라. 이게 뭐냐고? 늑근. 늑근은 누구를? 스트럽근이라고도 하고, 누구를 보강해준다? 보. 기둥을 보강해주는 것도 있었는데, 기둥을, 얘를 이렇게 감으면서. 무슨 철근? 기둥을 감싸주는 띠철근. 선생님이 그린 게 지금 거푸집입니까? 아니요. 기둥, 기초로 내려오는 기초판, 기둥, 보 요 위에 또
바닥 슬라브 치겠죠. 그러니까 슬라브는 빼고 보만. 왜? 바닥을 받쳐주는 보의 강성이 더 세야 되니까. 기둥이면 그 콘크리트 다 쳤다는 소리 아니에요? 네네네. 철근 안에 왜 철근을 예. 넣을 수가 있죠? 네. 콘크리트 쳤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철근을 치기 전에 사실 철근을 먼저 심고 콘크리트를 거푸집해서 치겠지. 근데 그거는 생략하고 결과만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 안 하고 하면은 철근을 먼저 꼽아두고 거푸집 대고 콘크리트 붓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만. 얘는 많이 굽어 있죠. 그래서 이걸 느끈이라고 하지만 뭐라고 하냐면 벤트바라고도 합니다. 요 볼을 조금 더 보게 되면, 자세히 보게 되면 얘를 측면에서 본 게 아니고 이쪽 앞면에서 여기에서 봤습니다. 떼와서 보만. 왜냐하면 보는 슬라브층을 받쳐주기 때문에 강성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조금 더 촘촘하게 철근을 넣어주게 되는데, 주철근 양 사이드 위쪽에, 또 하단에도 주철근, 여기도 주철근 들어갑니다. 4개 박아 놓고, 그 다음에는 사실 더 촘촘하게 해도 좋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해달라는 말이에요. 해주고, 우리 뭐가 들어갔냐면 요 벤트바 가 들어갔죠. 얘를 배치할게요. 이 벤트바 같은 경우에는 볼을 단부, 중앙, 또 단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인장력이 발생하는 곳에 넣다 보니 위쪽, 아래쪽, 위쪽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이 벤트바를 위쪽, 중앙으로 갔네. 그럼 아래쪽으로. 저쪽 다시 단부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겠죠. 요것을 어떻게 봤냐면 요 부분만 다시 떼서 봤어. 상과 하를 했을 때 하부에는 지금 철근이 몇 개 들어가고 있습니까? 하단에 지나가는 죽은 2개에다가 요 벤트바가 하나 더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철근이 3개 들어가 있고, 상부에는 죽음만 2개. 이대로 두면 철근이 퍽 저끼리 이렇게 넘어질 수 있으니까 얘네들을 구속해주자. 그래서 보에다가 구속하는, 묶어주는 무슨 느끈, 스트럽 철근. 이렇게만 하면은 어떻게 개방형, 불안불안하다. 다시 다 해주자. 폐쇄형. 중앙은 어떻다? 아래쪽에, 위쪽에 2개, 아래쪽에 3개. 단부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3개, 아래쪽에 2개 들어가죠. 앞에 보면은 이 인장 측에는 당연히 철근이 들어갑니다. 압축 측에는 우리 철근, 우리 흔히 맨날 첫 시간에 그림 많이 그렸죠. 요래되어 있는데 요래되면은 요래되니까는 인장하는데 철근 넣어서 보강해주자라고 했잖아요. 인장 측에는 그 철근이 들어가는 게 맞아. 근데 압축 측에도, 얘는 압축 측이죠. 요 부분이잖아. 압축 측에도 철근이 들어갔네. 요런 것처럼 인장과 압축에 모두 들어가는 철근이 있는 볼을 무슨 볼을 한다? 볶음보. 더 튼튼한 보. 대부분 다 볶음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띠철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철근이 바깥으로 안 밀리게끔 피복도 유지해주고요. 그리고 이게 두꺼우면 덜한데 가는 기둥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가는 기둥 같은 경우에는 세장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걔네들은 폭삭 넘어지기 전에 휘어지는,
좌구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좌구를 방지하기도 하고요. 누구가 띠철근이 이런 역할들을 하더라. 75페이지 하단에 정착 위치, 기둥. 기둥은, 이 보세요. 야가 기둥이죠. 기둥은 어디에 정착했다? 기초판에, 기초에. 보. 얘가 보죠. 보는 어디에? 기둥에. 작은 보는 큰 보가 있을 거니까 큰 보에. 뒷면에 보 밑에 기둥이 없대. 그러면 보 상호간에 하면 되고, 벽철근, 바닥철근, 지중보 죽은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9번) 같이 볼게요. 하단에 정착 위치, 기둥 죽은. 기둥의 죽은은 어디에 쭉 내려오면 기초에. 맞죠? 동그라미 2번. 지중보, 땅속에 지중보. 지중보는 기둥 또는 얘가 이렇게 내려가도 되겠죠. 정착만 잘 되면 되니까 지중보는 기둥에 가도 되고 기초판까지 가까우니까 갈 수 있습니다. 기초 또는 기둥에. 작은 보는 큰 보에 연결될 것이고, 동그라미 4번. 보 밑에 기둥이 없대. 그럼 자기네들 걸 힘받아야 됩니다. 보 상호간. 동그라미 5번. 벽철근. 벽 옆에 기둥이 있을 테니까 기둥 보 바닥판. 77페이지 시공연도. 시공연도를 영어로는 뭐라 하냐면 얼마나 공사가 잘 되노? 워커빌리티라고 합니다. 콘크리트 시공연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 동그라미 1번. 물은 가능하면 좋다라고 적으면 좋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수량은 많으면 안 돼. 많으면 재료 분리. 블리딩이 뭐였더라? 콘크리트 쳤는데 아직 굳기 전에는 수분이 위로 올라오더라. 그게 블리딩. 수분이 올라오면서 주변에 부유물질 같이 갖고 와서 찌끄레기가 남아쁘더라. 레이턴스. 동그라미 2번. 단위 시멘트량. 시멘트량은 많으면 그래도 좋겠죠. 강성이 있을 테니까 부배합이 빈배합보다 향상. 동그라미 3번. 시멘트는 가늘면 좋대요. 표면적이 넓을수록 분말도가 클수록. 4번에 연소깁도 알죠? 대중소 다 있는 거. 둥근 골재. 둥근 골재긴 한데 약간 거친 둥근 골재가 더 좋다라고 했죠. 마찰력을 증가시켜서 시멘트를 잘 잡고 있더라. 동그라미 5번. 공기량은 너무 많아도 적어도 안 된대. 적당량. 그래서 6번에 혼화 재료는 적당량 넣읍시다 이 말이고, 7번에 적당하게 비비고, 8번에 온도 높으면 안 좋더라. 시공 용도가 감소하더라. 왜? 물이 빨리 증발하면은 건조 수축이 일어나서 균열이 많이 생기니까. (78페이지) 47번 주제. 앞에 다 했는 겁니다. 블리딩, 물이 올라가. 레이턴스, 찌꺼기. (79페이지) 슬럼프치. 우리 그때 측압하면서 했는 거죠. 슬럼프치 보면 시험콘이 있더라. 시험콘 어떻게 생긴 거더라? 삼각형 약간 원뿔 모양인데 전체 높이는 얼마? 30. 요 길이는 30. 하단은 얼마? 20. 위에는 얼마? 10. 콘크리트를 붓는데 얼마씩 붓자? 3분의 1씩 넣어가지고 일단 막 이렇게 흔들어줘. 다짐을 해. 몇 회? 25회 다짐. 또 넣자. 3분의 1, 또 3분의 1 넣는다. 슬럼프치는 가장 쉽게 말하면 뭘 확인하는 거냐면 반죽의 질긴 정도. 반죽 질기죠. 반죽 질기. 슬럼프가 크다라는 것은 반죽을 했더니 땅바닥에 철포도 이래 되는 아도 있고 이렇게 솟아오르는 아도 있더라.
그러면 이게 슬럼프가 큰 거죠. 얘는 상대적으로 작은 거죠. 슬럼프치가 크다는 것은 반죽이 굉장히 무르더라. 다른 말로는 진반죽. 슬럼프가 작더라. 다른 말로 뭐라 하더라? 된 반죽. 찐득한 반죽이란 말이죠. 80페이지 콘크리트의 타설. 요 박스 안에 내용 먼저 하겠습니다. 그 박스 안에 보면은 공장에서 콘크리트 레미콘 만드는 공장에 레미콘 나오는 여기 공장이 있더라. 레미콘 차 안에 콘크리트가 들어있겠죠. 시멘트 물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이 여기는 멀고 여기는 가깝고 여기는 중간이야. 그러면 그 레미콘 차가 갈 때 어떤 차는 뱅글뱅글 돌면서 가고 있고 어떤 차는 멈춰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콘크리트를 갖다가 이제 다 내리고 돌아가는 차일 수도 있지만 출발하는 차가 상태가 달라요. 어떤 애는 돌면서 가고 있고 어떤 애는 멈춰서 가고 있어. 차이가 무엇이냐? 콘크리트를 비비는 시간이 있는데 가까울 때는 금방 가서 바로 이렇게 내려줘야 되겠죠. 멀리 있으면 시간이 오래 걸려, 가는 동안에. 그래서 멀리 있을 경우에는 재료를 실어. 그래서 레미콘 안 돌리고 가다가 어느 시점 오게 되면은 그 시간을 계산해서 적정 시점 오게 되면 그때 돌립니다. 오다가 멀리 있을 때. 가까이 있을 때는 가서 금방 부어줘야 되니까 공장에서부터 레미콘 차가 돌면서 온다. 그거를 단거리일 때는 가까이 있는 단거리는 센트럴 믹스, 즉 공장에서 다 비벼서 오는 것. 동그라미 3번 트랜지미트 믹스. 이거는 멀 경우에 일단 재료만 싣고 가다가 중간에 비벼서 내리는 것. 동그라미 1번 단거리 믹싱 플랜 비빈 후 현장을 운반가. 공장에서 비벼서 간다라는 말입니다. 동그라미 3번의 트랜시 믹스드 콘크리트는 멀어. 멀 땐 일단 재료만 싣고 가. 레미콘이 돌 때 비벼지는 거거든요. 운반하면서 어느 시점부터 비비기 시작. 중간은 슈링크. 갈로 1번과 갈로 2번을 표를 하나로 묶을게요. 지금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데 그 아이를 정리하게 되면은 비빔에서 타설까지. 다음 공장에서 이제 비벼서 와요. 계속 타설한다는 것은 콘크리트 내리는 거야. 공사판에 이제 내리는 거고, 타설하는데 너무 기둥이 너무 길거나 바닥이 너무 넓으면 한 차 갖고 안 되겠죠. 두 차, 세 차 계속 부어야 돼. 그래서 타설 중 무엇을 한다? 이어붓기. 붓다가 모자려가지고 다시 공장 갔다 오는다 이 말이에요. 했을 때 온도는 몇 도 기준으로 하냐면 이 표 외우셔야 되거든요. 25도씨를 기준으로 합니다. 25도씨보다 이상, 25도씨보다 낮아요. 미만. 90분, 120분, 요거 120분 그대로 옵니다. 90, 120, 요 120분 그대로 오고 30분씩 간격 차이 나는데 150분. 일단 온도가 높으면 빨리 건조 수축되어서 콘크리트 굳어버려. 때문에 온도가 높으면 빨리 해야 돼. 시간이 가장 짧아요. 그게 90분, 1시간 반짜리. 온도가 조금 낮으면 상대적으로 길게 여유를 줄 수가 있습니다. 90, 120, 120, 150인데 비빔에서 타설한다는 것은 공장에서 콘크리트 실어가지고는 공사판에 와가지고는 이제 들이부을 때 외기 온도가 25도보다 높으면 90분을 넘기면 안 됩니다. 요 사이 할 수 있도록. 낮으면 2시간까지 여유 주겠다는 말이죠. 어쨌든 그 사이에 돌려갖고는 콘크리트를 내려라. 근데 이어붓기를 해야 됩니다. 아이고, 한 차 왔더니 안 돼. 한 차 더 와야 돼. 그러면 이어부을 시간 타임이 있겠죠.
그때 25도 높으면은 많이는 못 기다려줘. 한 120분, 2시간 정도 기다려줄 수 있대요. 근데 온도가 조금 낮아, 25도보다 낮아. 그러면 150분까지는 기다려줄 수 있겠다. 근데 오다가 차가 뭐 교통사고 나거나 차가 빨리 안 왔어. 이어붙기를 시간이 경과해 버렸어요. 빨리 콘크리트 쳐야 되는데 이만큼 이제 치고 있었는데 이거 맞아 쳐야 되는데 차가 늦게 와가지고는 콘크리트를 늦게 부었어. 요 사이에 경계가 뭔가가 달라지겠죠. 뭐가 생겼다고 하냐면 조인트가 생겼다고 합니다. 즉 금이 갔단 말이에요. 조인트가 생겼는데 시간이 경과해갖고 이렇게 생겼는 조인트를 뭐라 하냐면 콜드 조인트. 이거는 공사를 잘못한 거야. 시공 불량으로 생겼는 겁니다. 이어지기 시간이 경과해서 생겼는 금, 콜드 조인트라고 하더라. (81페이지) 상단에 이어붙기, 이제 콘크리트를 이어서 한 차, 두 차 계속 들어온다는 말이죠. 동그라미 1번, 시공이음면의 처리. 1번, 시공이음은 철근 있는 거하고 비슷하죠. 가능하면. 전단력은 딱 부러지는 그 힘이 전단력입니다. 전단력이 어떤 위치? 작은 위치. 전단력이 작으려고 하면은 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디 해야 되겠습니까? 보의 어디? 단부예요, 중앙이에요? 그치. 보의 중앙에 이어주자. 2번,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기초판을 만들 겁니다. 기초판 콘크리트 먼저 부었죠. 야, 이제 거푸집 쳐갖고는 기초판 콘크리트 했어. 굳을 때까지 기다리죠. 그 다음에 뭐를 올린다? 기둥하기 위한 거푸집 세우고 콘크리트 묻죠. 얘를 두 번째로 한다. 압축력과 어떻게? 수직, 직각. 이번에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으로 설치한다. 요 말입니다. 3번. 시공 이음면의 위치에 따라 수평, 연직 방향 이음면 한다.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바닥을 칠 거예요. 바닥에 콘크리트를 부을 것인데 바닥면이 있다고 치면 여기 콘크리트 탓을 할 거야. 그러면 처음에 쫙 깔아버리면 두께가 나오지 않죠. 그래서 생각을 해서 일정 요 정도까지만 일단 먼저 붙자. 그러면은 여기에 차수판 같은 걸 대고 콘크리트를 먼저 치고 시간 규정 지켜서 콜드 조인트 안 나게 해서 두 번째 얘를 쳐주죠. 그래서 보면은 시공 이음면의 위치에 따라 바닥일 때는 수평, 기둥을 이렇게 만들 때는 수직, 수직은 이음면에 따라서 수직, 바닥면은 수평. 이번에 시공시 주의사항. 시공 이음부가 콘크리트를 다시 여기 붙일 때 잘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매끈한 것보다는 거칠거칠하게, 면은 거칠게 하고 충분히 무슨 상태로 양생? 습윤 상태. 무슨 말이냐면 콘크리트를 타설하였습니다. 콘크리트를 타설하였는데 그날따라 햇볕도 많이 내리쬐고 바람도 엄청 많이 불어요. 그러면 예상했는 것과 달리 빨리 얘가 물이 증발하겠죠. 물이 증발하면은 얘가 뭐가 진다? 균열이 간다. 안 되니까 여기다 뭘 해준다? 물을 뿌려준다. 또는 거적을 덮어둔다. 무슨 양생? 습윤 양생. 근데 습윤 양생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고 하냐면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소성 수축이 일어난다.
수분 양생이 돼야 되는데 얘가 잘 되지 않으면 소성은 뭐라 했습니까? 한번 변형이 되면 되돌아올 수 없다고 했죠.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소성 수축이 일어나고 영어로 표현하면 플라스틱 균열이 발생하더라. 3번에 표, 요 표도 시험에 넣은 적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칸에 바닥판과 일체로 된 기둥벽의 시공이음에서 1번. 첫 번째 점, 바닥판과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 시공이음은 바닥판과 경계 부분. 무슨 말이냐면, 기둥이 있고 슬라브층이 있다. 기둥층, 슬라브층. 여기 이음한다. 요 말이에요. 이어줄 때 경계 부분에서 두 번째 점, 헌치가 뭐였죠? 헌치가 기둥이 있고 보가 이래 있으면 보 이쪽에는 전단력이 똑 잘 전단력 부러지더라. 어떻게 팔자 균열 생겨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요 부분을 보강해 주기 위해서 조금 두껍게 시공을 해주더라. 이렇게. 요 부분을 뭐라 한다? 헌치. 때문에 얘는 이음을 두면 안 됩니다. 한 방에 쳐줘야 돼. 그래서 연속 시공. 헌치는 바닥판과 연속해서 콘크리트 타설하자. 마찬가지 내민 부분은 연속해서 시공. 내민보 있었죠? 복도식 아파트 가면 많더라. 무슨 보? 원래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만 생겼어. 캔틸레버 보, 내민보 같은 표현. 한 번에 해주자. 두 번째 칸, 바닥 틀의 시공. 바닥 틀의 시공이음은 슬래브 보 경관의 중앙 부근. 무슨 말이냐면 콘크리트 바닥면입니다. 이을 때는 어떻게? 가보다는 중앙에다가 이어주자. 그 다음에 보네 보. 두 번째 점,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에는 큰 보가 있어. 큰 보가 있는데 요 옆에 작은 보가 간다. 작은 보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큰 보와 큰 보를 연결해 주는 게 작은 보. 큰 보는 누구와 누구를?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 주는 게 작은 보. 그래서 여기에다가 작은 보가 들어가죠. 근데 작은 보하고 큰 보가 연결됐기 때문에 여기다 이음을 해버리면 더 잘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폭의 몇 배? 2배. 요쯤 오는 부분에다가 콘크리트를 더 넣어줄 때 이어주자.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 작은 보 폭의 양 몇 배 떨어진 곳? 2배 떨어진 곳. 큰 보와 큰 보를 연결해주는 곳이 작은 보인데 콘크리트 치다 보면은 연결해줄 상황이 생기겠죠. 그렇게 생긴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다가는 서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잘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작은 보 폭이 몇 배 떨어진 곳? 여기에다가 혹시 이어주게 된다면 그렇게 계산해서 이어주자. 아치축의 직각, 하단에 신축이음. 신축이음은 첫 번째 점, 양쪽 구조물 혹은 부재가 어떻게 안 되는 구조? 구속되지 않는 구조.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고층 아파트 밑에 지하 주차장. 그렇다면 사실 이렇게 하면은 부등치마가 잘 일어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얘가 얘의 영향을 받거나 얘가 얘의 영향을 받아서 서로가 무너지면 안 돼. 그래서 얘 둘은 서로 정말 딱 붙여주느냐? 아니래요. 어떻게? 구속되지 않는 구조로 해달라. 그 표현이에요. 고층 아파트와 지하 주차장을 연결시킬 것인데 신축 이음을 줄 것인데 양쪽 구조물 혹은 부재가 구속되지 않는 구조로. 그럼 여기에다가
어쨌든 줄은 생기겠죠. 서로 다른 구조니까. 여기 생기는 조인트를 뭐라 하냐면 익스펜션 조인트. 보통 EJ라고 하는데 신축이음입니다. 오늘 아파트 가실 적에 지하 주차장에서 혹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는 이렇게 동으로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느끼기에는 얘가 평활한 것처럼 보여. 얘를 문 딱 열고 들어갈 때 평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여기는 어떻게 놨냐면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구속되지 않게 놨습니다. 또는 요래 돼 있다고 치면 얘네 둘이를 특수 보강제 같은 걸 이용해서 연결시키고 요 위에를 마감 처리를 하나인 것처럼 해놨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전혀 못 느끼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로 떨어져 있더라. 지하 주차장과 아파트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콘크리트 다짐. 다짐은 동그란 공극 제거, 밀실, 강도. 됐죠? 갈로 2번. 네, 동그라미 2번. 콘크리트 다질 때 잘 다지기 위해서 진동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내부 진동기 원칙입니다. 그러나 얇은 벽 다진다고 진동기 써버리면 벽 갈라져요. 그럴 때는 조금 요거보다 사이즈 작고 강도도 작은 거푸집 진동기 이용. 동그라미 4번. 진동을 한 번 더 해야 될 경우가 생겼어.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진동하려고 하면은 굳기 전에 해야 돼. 즉 뒷면에 초결이 일어나기 전. 굳고 난 다음에는 안 됩니다. 초결 후 안 돼. 초결 전에, 굳기 전에 재진동을 해달라. 갈로 3번. 양생. 양생이란 뭐냐면 콘크리트가 잘 굳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온도가 높아갖고는 빨리 굳어버려도 안 돼. 왜? 건조 수축 많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 양생을 잘 수분 양식을 해주는데 동그라미 3번. 평균 기온이 이틀 정도가 5도씨 미만이에요. 그럼 또 수분 증발이 또 잘 안 돼. 양생이 잘 안 일어나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달라? 가열을 해달라. 가열 보온 양생. 갈로 4번. 기본은 어떻게 한다? 습, 윤, 양생. 콘크리트 타소로 경화, 직사관성 발화 수분 정발되지 않도록. 수분 양생이 잘 되지 않으면 무슨 수축? 되돌아올 수 없는 소성 수축. 영어로는 뭐라 한다? 플라스틱 준열. 52번 주제. 콘크리트 공사 현장 반입. 슬럼프치도 콘크리트 들어오면 슬럼프치 봐야 되겠죠. 공기량 등등등을 보더라. 여러 번 했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염화 물량은 0.3kg per 세제곱미터 이하. 동그라미 3번에 공시책. 공시책 하는 건 알아놔야 되죠. 콘크리트 차가 들어왔어. 차가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 떨어갑니다. 현장 감독이. 떨어가가지고는 두 개를 만들어요. 어떻게? 틀이 있거든요. 넣는 틀이. 요 사이즈 150mm, 300mm짜리. 콘크리트 압축 둥그렇게 하나 만들어. 그 하나는 현장에다 보관하고, 현장에는 하나는 실험실에다가 보내줍니다. 이 공시체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제대로 된 콘크리트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강도는 내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증거를 남겨놔야 되니까. 150, 300짜리 공시체를 만들어서 하나는 현장, 하나는 실험실에 뒀다가 얘네가 28일이 지나고 되면은 무엇을 한다? 압축 강도 시험을 합니다. 압축 강도 시험을 하는데 얘가 일정 강도가 나와줘야 되겠죠. 요거를 다 모아놔요. 콘크리트 차가 들어올 때마다 레미콘이. 근데 사이즈가 너무 커. 너무 커갖고 쌓아놓으면 너무 많은 거야. 좀 줄였어 얘를. 200, 100 줄였어.
근데 요걸로 사실 현장에서 많이 만든대요. 많이 만드는데 나는 이 값에 있는 게 보고 싶어. 이 값 수치가 알고 싶어. 기존 이 값 수치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 값 수치가 보고 싶어. 그러면 사실 어느 게 더 단단할까요? A하고 B 중에서 어느 게 더 단단할까? B가 더 단단합니다. 압축된 게. 얘가 더 단단하니까 얘를 요 값으로 환산해 주려고 하면 보정 개수를 해주는데 얼마를 곱해준다? 0.97. 만약 야가 100이라면 얘는 97이 나오겠죠. 그럼 요 숫자 찾아갖고 똑바로 됐다 안 됐다 확인하면 되더라. 동그라미 1번에 압축 강도 검사에서 동그라미 1번. 현장에서 양생된 공시증 실험실에서, 그러니까 공시증 만들 때 현장과 똑같은 거 한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현장에 두고 하나는 실험실에 보내더라. 동그라미 2번.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해주고, 니은에 타설 할 때마다 해주고, 디귿에 500 해주고, 리얼에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해준대. 근데 몇 번 한다? 여러 번 하면 사실 제일 좋죠. 그러나 한 번을 해달라. 동그라미 3번에 그럼 얘네들을 뒀다가 28일 뒤에 깨봐요. 기계로 깨는 거 있습니다. 깨봐서 압축 강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본다. 동그라미 4번에 기존에는 원래는 처음에 요걸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가 아이고 사이즈가 너무 커가 보관하기가 힘들어. 사이즈 작은 걸 만들었어. 요걸 보관은 얘를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나와 있던 수치는 얘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숫자의 기준이 되는 거는 얘로 나와 있는 경우도 또 많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환산해야 돼. 그래서 보정하기 위한 개수 얼마를? 0.97을. 동그라미 4번이 그 말입니다. 150에 30, 100에 200 할 수 있는데 만약에 100, 200짜리를 했다면 강도 보정 개수 얼마? 0.97을 곱해달라. 동그라미 5번. 강도를 만족하지 못했대. 자기 강도가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왔대요. 그러면은 이 공시체 해갖고 안 되면은 뭐 한다? 코어 공시체는 뭐냐면 어쨌든 이거 갖고 건물을 지었을 거잖아요. 근데 가서 그 건물에 있는 걸 구멍 뚫어 나오는 거예요. 요 사이즈에 맞춰서. 이거 선 엄청 싫어한대요. 어쨌든 지었는데 거기 구멍 뚫어서 3개를 갖고 와. 공시체 사이즈의 3개를. 이 강도가 안 나왔어. 우리가 원하는 강도가 안 나왔어. 그러면은 지었는데 진짜 야도 안 나왔나 나왔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지어졌는 그거를 구멍을 뚫어서 들고 와요. 코어 공시체 3개를 들고 와서 얘네들의 압축 강도를 또 측정해. 해서 얼마? 전체적으로 85%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압축 강도에. 그러나 어느 거 하나라도 몇 퍼가 되면 안 된다. 75% 이하가 나오면은 안 되더라. 동그라미 5번. 강도 만족을 못했어. 그러면은 현장에 진짜 지었는 것도 안 나왔을까? 가서 현장에 가서 구멍을 뚫어서 코어 공시체를 해본다. 세계 평균가 85% 도달. 도달한다 손 치더라도 하나가 65짜리가 있어. 이런 건 안 된대 그래도. 75%보다 작지 않으면 합격. 근데 했더니 야도 강도가 안 나와. 그러면 동그라미 6번에 재하시험을 한다. 이까지 가면 건물 잘못 지었는 거죠. 부실공사. 84페이지 53주제. 요거는 그냥 상식선에서 읽어보면 됩니다. 콘크리트 내에 시멘트 수화 반응 남은 물, 익료수를 했죠. 익료수가 건조하면서 수축이 일어나는데 동그라미 1번. 단위 수량이 많으면 건조 수축 증가하겠죠. 2번. 빨래 마르는 거 생각하세요. 습도가 낮으면 빨리 수축되겠죠. 빨리 마르니까. 동그라미 3번. 물 시멘트 비가 일정할 때 반복되는 말이긴 한데 물 시멘트 비가 일정하다고 치면 만약에 아가 50%라고 칠게요. 친다면 만약에 시멘트가 30에 물이 150이 들어갔어. 일정하다면 이랬으니까 시멘트가 만약에 200이 들어간다고 치면
물은 얼마만? 100만 들어가도 50% 나오죠. 시멘트가 만약 600이 들어간다고 치면 물은 300만 들어가도 되죠. 근데 원래 양보다 물이 얘는 너무 많이 들어갔어. 그러면은 건조 수축이 많이 빨리 일어나겠죠. 그래서 안 된다는 말이에요. 동그라미에서 한번 보세요. 물 시멘트비가 일정하다면 다 50%야. 다 50%긴 한데 물 시멘트비가 너무 많죠. 단위 시멘트량이 많을수록 시멘트량이 많아. 600이 갔어. 물의 양도 같이 많아지잖아. 같이 많아지니까 수화열도 많아지고 많이 잘 말라버리니까 건조 수축도 증가하더라. 요 말이죠. 4번 골재 함량이 적을수록 요거는 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시멘트 할 때 사실은 골재를 한 70% 정도 넣고요. 그리고 이 물과 시멘트는 30% 정도 해주는 게 적정 비율이라고 합니다. 하는데 골재 함량이 작아지면 상대적으로 물 함량이 많아지겠죠. 그래가지고 전체를 맞춰줄 수 있으니 물이 많아지네, 증발 잘 되네, 건조 수축되겠네, 균열 일어나겠네, 안 좋다라는 말이죠. 골재 함량이 적을수록 물량 늘어나서 건조 수축 잘 되더라. 동그라미 5번. 이불과 수건이 있다. 수건이 빨리 마르죠. 부재 단면 치수가 작을수록 건조 수축이 잘 되더라. 뒷면 85페이지 기본 주제 54번. 콘크리트 성질 굳지 않았어요. 그러면 생콘크리트는 질기, 시공연도, 성형 마감, 이송성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86페이지 굳은 콘크리트 강도, 수밀성, 내화성 볼 수 있더라. 동그라미 3번 계속 했던 내용들입니다. 경화 전 균열, 그러니까 굳기 전에 균열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침하 균열, 콘크리트가 균열이 일어나는데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즉 굳기 전에 균열이 일어날 수도 있고 굳은 후에 균열이 일어날 수도 있대요. 그게 경화 전 균열, 경화 후 균열의 구분을 했는데 굳기 전에도 경화 전에는 어떻게 균열이 일 수 있냐면 침하 균열, 즉 철근을 이렇게 넣어 놓잖아요. 그 우리가 그림적으로 하나 뭐 두 개 이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엄청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그 철근 깔아놓고 콘크리트 붓게 되면은 중간에 사실 이렇게 떠 있는 콘크리트, 철근도 있을 것이고 굳기 전에 이렇게 철근 안에 있는 부재료가 가라앉으면서 균열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게 침하균열. 다음 경화 중에 또 무슨 균열 여러 번 했었지만 소성수축 균열 있을 수 있겠죠. 즉 콘크리트가 마르고 있어. 마르고 있는데 얘가 물이 이렇게 증발하면서 물이 올라온다 브리딩, 찌꺼기 생기면 레이턴스, 이러면서 너무 빨리 일어나 이렇게 균열이 생기더라. 마르면서 생기는 것. 경화 후의 균열은 건조해버리고 난 뒤 일어나는 건조 후 수축. 건조 수축 균열이 있더라. 동그라미 5번. 중성화 철근의 팽창. 처음에 염기성 콘크리트가 철근을 감싸고 있었죠. 세월이 지난다, 중성화가 된다. 그러면 콘크리트에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탄산칼슘 성분을 만들면서 산성화가 되면서 세월이 오래 지나가게 되면 철근이 부풀어 오릅니다. 철근 그 터진 거 본 적 있으세요? 한 번씩? 길 일에 전봇대 같은 데 가다 보면 오래된 전봇대 보면은 철근이 삐져 나온 게 있어요.
멀겋게 녹슬어 갖고 그런 것들이 보면 전부 다 대부분 이런 걸로 되는 이제 내구연수가 다 지나가지고 철근이 부풀어 팽창했는 것. 철근의 팽창. 16번 한번 풀어보세요. (16번) 균열 옳지 않은 것. 동그라미 1번. 보의 전당 균열은 부재축의 경사 방향으로 발생하는 균열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다. 그러면 여기에 팔자주름의 전단력, 부재축이 어떤 방향? 경사 방향.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무슨 근을? 스트럭근을 이렇게 해도 되더라. 몇 도짜리? 아까 135도가 나왔었죠. 이게 135도짜리. 이렇게 감아줘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감아주기도 하더라. 스트럭근 이렇게 그냥 감아줘도 되더라. 몇 도짜리? 90도짜리. 동그라미 1번 그 말입니다. 보의 전당 균열은 부재축의 경사 방향으로 동그라미 2번. 치마 균열은 철근이 무거우면 잘 가라앉겠죠. 2번 맞는 말. 3번. 건조 수축, 물 시멘트 비가 높으면 물 많이 들어가니까 증가하고. 동그라미 4번. 소성 수축 균열은 풍속이 강할수록 증가하겠죠. 동그라미 5번 맞는 말입니다.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요.